이번 시간에는 쌀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는 몬테카를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수행을 하고 이전 상태의 가치의 차를 구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피소드가 종료돼야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느리죠. 하지만 에피소드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좀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TD는 전체의 에피소드를 다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한 타임 스텝만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태 가치에 대한 추정값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예측값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한 타임 스텝만 가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과 상태 가치 함수의 추정값을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빠르죠. 하지만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TD는 한 타임 스텝만 가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즉시 보상과 가치의 추정값, 예측값을 사용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합니까? 기대값이죠. 모든 상태를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상태니까 기대값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몬텍 전체 에피소드를 수행하고 그 반환값을 사용하고요. TD는 모든 상태를 고려한 게 아니라 하나의 에피소드를 따라갔을 때 상태.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 중에 타임 스텝만 고려합니다. 나머지는 추정 또는 예측값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은 이거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에피소드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에피소드는 모두 5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5개 에피소드 중에 랜덤으로 하나 선택을 해서 한 타임 스탯이 가보는 거죠. 알파, 감마 에피소드는 모두 500개. 이 감마는 할인율이죠. 이거는 업데이트 개수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500개의 에피소드를 수행을 하는데 트래젝터리는 에피소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데 랜덤으로 선택하는 거죠. 트래젝터리를 쭉 따라가서 상태가 거죠. 이렇게 상태가 변하고 가치를 알고 변하고 가치를 알고 변하고 가치를 알고, 그래서 이것들이 쭉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할인율이 곱해지고 여기에 업데이트 밸류가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추정치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 알고 있죠. 예제는 모델 베이스 환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정보를 알고 있는데 모델 프리 환경에서는 이 값을 알 수가 없고 이 값을 예측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예측하냐?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예측합니다. 나중에 이거 배울 거예요. 여기에서는 모델 기반 환경이기 때문에 이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원래 강화학습에서는 이 값을 예측값을 사용한다. 예제에서는 이제 정확한 값을 사용한 거죠. 예측값이 아니라 이렇게 한 타임 스텝씩 계산해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 값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TD의 개념입니다. 자, 쌀사 모델 프리 환경에서 정책 제어를 어떻게 하냐? TD는 주 관점이 정책 평가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태의 가치를 계산했죠. 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책을 제어할 수 있다. 자, 개념이 뭘까요? MD 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 맞죠? 그런데 모델 프리 환경에서는 모른다 이거죠. 모르기 때문에 뭘 사용했어? TD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샘플 기반으로 학습하는데 한 타임 스텝만 가고 나머지는 예측값을 사용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TD에 뭘 사용을 해서 가치 함수 사용했잖아요. 근데 가치 함수 대신에 큐수 한번 사용해 보자 이거죠. 자, 큐수를 대신 사용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큐수는 행동을 선택하잖아요. 행동을 선택하는데 어떤 행동을 선택하냐? 값이 가장 큰 행동을 선택하면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TD 같은 경우는
상태를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행동이 없잖아요. 상태를 사용하니까 계속 상태의 가치만 계속 계산했어. 근데 쌀사 같은 경우는 얘는 행동 가치를 사용을 했잖아요. 얘는 행동을 선택을 해요. 근데 어떤 행동을 선택하냐? Q 값이 맥스인 행동을 이거죠. 이렇게 선택하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하면 자연스럽게 정책 제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쌀사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Q 함수를 사용하는 TD 방식입니다. 그래서 Q 함수 안에 행동과 상태에 대한 가치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정책을 평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행동을 Q 함수가 가장 크게 된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책 평가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TD와 쌀사의 차이점 수식으로 보면 얘는 상태가치 함수 사용한 거고 얘는 행동가치 함수를 사용한 거다. 자, 한번 개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TD는 일반적인 가치 함수 예측하는 거고 얘는 온폴리시 행동가치 함수 예측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면 얘는 상태가치 함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고 얘는 행동가치 함수를 학습하면서 정책을 제어하는 거다. 정책 제어는 어떻게 하냐? 행동가치 함수를 가장 크게 만든 행동을 선택하게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대상은 상태가치고 얘는 행동가치다. 주로 가치 함수 평가에 사용하고 얘는 학습하는 정책과 행동하는 정책을 동일시하면서 가치도 측정하지만 정책도 업데이트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예측이고 얘는 제어, 주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제가 좀 기니까 이건 직접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똑같고요. 상태는 TD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도 TD랑 똑같고 차이점이 뭐냐? 얘는 상태 전이와 보상을 행동 단위로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S에서 있는 게 R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얘의 보상을 이렇게 이 행동에 따른 보상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R 와서는 있고 R3로 갈 수도 있고 이 갈 때에 그리고 R1에서 F로 이렇게 갈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정의를 했죠. 0, 0, 1. R2에 이렇게 R3 있고 이렇게 F로 갈 수 있는데 보상을 0, 1 이렇게 정의를 했죠. 네, 이렇게 정의된 거고요. 가치 함수를 초기화했어요. 그러니까 행동가치 함수는 이 Q 함수는 상태가 있고 상태에 따른 정책이 들어있는 거죠. 얘는 SA, 그러니까 이 배열이 된 거예요. S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행동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안에는 뭐가 있다? 이게 있다. 확률이죠, 확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파, 감마 정의했고 입실론은 탐험 확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실론은 뭐냐면 0이면 10%는 랜덤하게 나머지 9%는 탐욕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탐욕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많은 상황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한 방식으로 10% 정도는 랜덤하게 해서 탐험을 지속하게 해서 학습 성능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500번을 실행을 했고 에피소드 숫자만큼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서 입실론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아니면 탐욕적으로 행동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상태에는 액션을 넣어주고 액션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상태로 가냐 이거니까 그래서 다음 상태에 넣어주고 선택된 따라서 다음 상태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아까 여기 변수에 다 정의가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정책을 제어하는 건데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탐험을 하는 거죠. 랜덤하게 탐욕 정책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가치를 계산하는 건데 사용되는 게 Q 함수 사용되었고 넥스트 액션을 구할 때 맥스를 사용하니까 이게 당연히 정책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되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정책을 평가하는 게 되고 여기는 맥스 값을 사용하면서 정책을 제어하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는 결과를 찍어주면 행동가치 함수의 어떤 정책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배웠던 거는 다시 한번 보면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하나씩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배우는 거는 그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어하는 어떤 방법론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TD는 뭐라 그랬어요? TD는 한 타임 스텝만 가서 보상을 구하고 다음 타임 스텝의 보상의 추정값을 예측값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지만 예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쌀사는 TD는 상태가치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쌀사는 상태가치 함수 대신에 Q 함수를 사용을 했고, Q 함수를 계산을 할 때 Q 함수를 가장 크게 하는 어떤 그 행동을 선택하게 하면 과정 속에서 정책을 평가도 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Q 함수를 계산하면 정책을 평가하는 거고, Q 함수를 가장 크게 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거는 정책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쌀사를 쓰면 정책도 평가할 수 있고 정책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